네, 신지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 없던 책임감이 생기고 그걸 흔쾌히 감당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는 약하다는 게 아니야. 애도 못 낳은 새끼가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좀. 남자가 약한 순간이 있듯이 여자도 강한 순간이 있는 거죠. 모성애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못하던 걸 해낸다는 얘기잖아요. 정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런 순간이 온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가 차에 깔렸는데 혼자 들어 올린다든지 건물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맨손으로 받고 이런 일 실제로 있잖아요. 새끼에게 희생하는 어미는 곤충이나 동물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종족 보존을 위해 그렇게 생겨 먹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 희생을 계산적으로 하거나 동물에게는 없는 도덕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고 그 시간이 100년도 안 되는데 부모들은 꽤 많은 자기 시간을 자식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빠가 아니라 대부분이 엄마들이 그래요. 확실히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좀 더 희생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엄마가 자기 몸으로 낳고 키우니까 애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겠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얼핏 들으면 멋있는 말 같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여자에게 강요되는 말로 쓰이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야 이게. 왠지 남자가 만든 말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한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 많은 엄마가 이 말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강요되는 거야. 엄마가 강인해 보이지 않으면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뭐든지 강요가 심하면 어떻게 돼?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작용에 관련된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4년 10월 25일인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서로 아동 납치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전화한 사람은 납치됐다는 아이들 엄마고요. 엄마가 막 울면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하는데, 애들이랑 조금 전에 차 타고 공원으로 놀러 나가던 중 갑자기 달리던 차 앞으로 웬 흑인 남자가 뛰어들어와 세우더니 조수석에 타고 총을 꺼내 위협하면서 계속 운전하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 아이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남자는 듣지도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일 테니 운전을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웬 산길 중턱이거든요. 여기에 차를 세우래요. 세웠지. 그랬더니 이 흑인이 대뜸 엄마를 차 밖으로 밀쳐내더니 애들만 태워서 그대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차 세우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무슨 대처를 할 새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대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차량 절도와 아동 납치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고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사연은 이날 바로 방송을 통해 미국 전 지역으로 알려졌어요. 이때 엄마 인터뷰 장면이 남아있거든요. 이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I want to say to my babies that your mama loves you so much and your daddy, these whole families love you so much and you guys have got to be strong. 보면 부모가 젊습니다. 엄마는 23살이고요. 이 미국은 실종 아동을 찾는 전국 알람 서비스가 있잖아. 앰버 경보를 만든 나라잖아. 일찍부터 아동 관련 사건에 특히 민감해 왔어요. 실종만 돼도 그 지역에 동시 방송을 때려버리는데, 이건 지금 강도에게 납치된 상황이잖아. 거기에 부모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울잖아. 막 엄마가 애들 좀 제발 돌려보내달라는데 얼마나 심각해.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그럼 경찰은 아이들 구하고 범인 잡느냐? 자, 사건 11자입니다. 1994년 11월 3일 집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빨간 차 한 대가 발견됐는데 건져보니까 전복 사고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10일 전 강도가 애 둘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그 엄마 차입니다. 애들이 사라질 때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아동 납치 살인으로 바뀌는 거죠. 범인도 거의 동시에 잡히거든요. 자기죄 다 인정했고 경찰이 저녁에 TV로 정체를 공개하겠대요. 범인의 정체를. 사람들이 이 범인 보려고 저녁 방송만 기다렸죠. 방송 시작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흑인 남자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범인이 백인이었습니다. 애들 엄마 진술과 전혀 다른 사람이 수갑을 차길래 처음엔 공범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단독범이야. 그리고 얼굴 공개됐는데 여자야.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23살의 수잔 스미스라고 최초 목격자인 줄 알았던 애들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지가 애들 죽이고 강도에게 납치당했다고
가짜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 새끼 뭐야 이거? 사건 내막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수잔 스미스는 그러면 어쩌다 이런 미친 새끼가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 1971년 9월 26일 생이에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고 여기 미국 서남부 지역인데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집안 환경이 그렇다고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알려진 건 아니지만 수잔이 6살 때 아빠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장례 치르고 바로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잔 입장에서는 어때? 갑자기 처음 보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잖아.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재혼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일인데 심지어 이 아빠가 문제 많은 새끼였어요. 수잔이 10살 넘어서 신체 발육이 시작되자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온 거예요, 얘가. 엄마는 전혀 몰랐고요. 13살 때 처음 목숨을 그래서 끊어보려고 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계속되면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새아빠의 성폭행이 계속됐다는 거겠죠. 그동안 이걸 전혀 몰랐다는 엄마도 진짜 개병신 같은 게 어떻게 근데 또 애가 대학을 다녀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군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하거든요. 집에서 나갔지 결혼하니까. 그러자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이것도 오래 안 가요. 수잔이 데이비드가 바람피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수잔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람피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매일 싸우다가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다 결혼 3년 만에 떨어져 살았고 낳은 아이들은 수잔이 키우기로 했어요. 그럼 왜 불륜 문제가 생긴 거냐? 수잔이 데이비드를 먼저 의심하면서 일어난 건데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대신 수잔이 같은 동네 사는 남자랑 바람이 나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가 찔리니까 의심하고 본 건가 봐. 씨발 이게 맞아? 최선의 수비가 공격이라는 걸 아는 거지. 수잔의 비밀 친구는요. 같은 동네의 부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자 이 남자랑 바로 살림 차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엄마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근데 현실이 어때?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거의 없거든요. 수잔이 나이도 어리고 얼굴이 이쁜 건 맞지만 엄연히 애 둘 딸린 유부녀잖아. 비밀 친구가 된 이 남자가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수잔이랑 같이 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여자친구야. 근데 같이 살자니까 어때? 무섭지. 애도 있는데. 그래서 헤어지거든요. 이 일로 수잔은 돈 많은 남자를 놓친 이유가 자기 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기회와 앞으로의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사건을 계획했던 거죠. 수잔 스미스는 이 정도 알아보고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으로 사건 저질러서 어떻게 범인으로 밝혀지는 건지를 좀 알아볼게요. 수잔 스미스 손에 죽은 애기들이죠. 3살 마이클, 1살 알렉스예요. 1994년 10월 25일 놀러 가자면서 자기 빨간 승용차에 태워 집을 나갑니다. 애들이 오랜만에 외출이라 들떠 있었대요. 이런 것도 다 수잔 스미스의 진술인 거죠. 아니 미쳐 돌아간 년이 애들 얼굴 이런 거 보면서 죽일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뭔 빚이 어마어마하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설거지 시키려고 이런 거라니까? 애들을 뒷좌석에 앉혀서 안전벨트로 고정시키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 준 뒤 운전을 시작했다는데 이게 표현 자체가 너무 사이코패스적이잖아요. 안전벨트를 채워준 게 아니라 고정이라고 했어요. 이거 생명으로 안 보는 거지 지금.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것도 자기 계획에 차질 안 생기게 변수 만들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여자는 뭐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래서 데려간 데가 여기예요. 존 롱호수라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장소래요. 이 앞에 차 대고 지 혼자 내려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한 뒤 차를 밀어 빠뜨렸다는 겁니다. 애들이 자고 있었는데 물이 차니까 놀라가지고 엄마를 찾았거든요. 근데 지 말대로 안전벨트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익사한 거죠. 수잔이 밖에서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물에 잠기는 걸 확인한 뒤에 돌아섰어요. 이거 다 지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다 나도 사실 양심이란 게 있으면은 지한테 좀 불리한 내용은 생략할 수도 있잖아. 창피해서라도. 근데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죠. 이게 씨발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뭐냐 대체 이게. 이렇게 계획한 대로 범행이 끝났는데 집에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한 거야. 떨어져 살긴 하지만 결혼한 남편이 애를 찾을 테니까 금방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 자기는 무죄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냐? 얘는 이미 비슷한 짓을 해봤잖아. 지가 바람피면서 남편을 의심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돼야 의심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상의 흑인 강도를 만듭니다. 자기 차 뺏은 뒤 애들 납치해서 달아났다고 사건을 거짓말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대요. 여기서 억지로 막 즙 짜면서 연기한 건데 경찰이 여기에 속았죠.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가짜 강도 시나리오는요. 차 물에 빠뜨리고 공중전화 찾으러 가면서 잠깐 생각해냈던 이야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낸 말이라 모순이 생길 법도 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엄마가 당장 애들 납치했다고 울면서 정신 못 차리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보인다고 자세한 걸 따질 분위기가 안 되잖아. 엄마 반응부터 이거는 심각한 상황 같잖아요. 아동 사건에 민감한 나라기도 하고 신고와 동시에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져 살던 남편도 납치 소식에 아내 보러 왔고 애들 무사히 돌아오도록 막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게 방송에 다 나갔어요. 수잔은 당연히 그런 척 연기만 했던 거겠죠. 경찰은 물에 빠진 차를 발견하고도 수잔 스미스 말에 속아 존재하지도 않는 흑인 강도를 잡으려고 몇 달간 헛수고합니다. 그동안에 수잔은 남편 데리고 여기저기 방송국 돌면서 제발 애들 보내달라. 아이들아 사랑한다. 이딴 소리 하면서 즙을 짰고요. 사람들 다 이 수잔의 착즙질에 속아서 넘어간 건데 그럼 이 가짜 연기가 어떻게 들켰냐는 겁니다. 감정 연기는 완벽했어요, 얘가. 근데 대사 처리에 문제가 있던 거죠. 실제로 겪지 않고 지어낸 일을 계속 기억하고 똑같이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차를 뺏긴 위치, 시간, 강도의 인상착의 같은 세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9번의 거짓말 테스트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고요. 진술 때는 얘가 울고불고 난리야. 통사정을 해. 근데 끝나면 바로 촬영하는 줄 알았어. 컷하면 바로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와요. 신기하게 여유로워지거나 웃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고요. 경찰이 그래서 의심을 시작한 건데 사람이 한번 의심하면 어때요? 그 뒤로는 안 그래 왔던 일에도 깐깐해지잖아요. 그동안 안 보이던 모순들이 막 발견되는 겁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수잔이 교차로 신호등 빨간불에 차를 세웠고 그 틈에 흑인 남자가 올라타서 총을 꺼내 들었다는 진술인데요. 근데 이 현장은 달리는 차가 감지될 때 멈출 필요가 없게 빨간불로 변하지 않는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상으로만 꾸미니까 실제랑 다른 모순이 생긴 거죠. 경찰은 이 진술로 사건이 수잔의 자작극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수잔 스미스를 그래서 긴급 체포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얘가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경찰의 강도 높은 취조라는 게 우리가 뭐 기사나 방송으로만 듣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빡세대요. 아무리 착즙 달인이고 뻔뻔한 연기를 했어도 실전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자기 혐의 다 인정하고 범행 자백했는데 아이들이 인생의 걸림돌 같았고 사라지기만 하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미친년이야 이거 완전히. 경찰은 모성애가 전혀 안 보이는 이기적인 진술에 정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신감정 의뢰해봤어요.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거든요.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려는 인격 장애래요. 이게 여자에게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온다는데 이런 거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임신하면서 따라와야 할 책임감이 감당되지 않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하는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의사의 소견을 변호사가 재판에 이용한 겁니다. 수잔이 어릴 때부터 또 막 구글절절해. 아빠의 성폭행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별거했고 남편의 일방적인 이별통보 겪으면서 의존성 성격장애 일으켰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자식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좀 봐달라는 거냐 이 말이? 뭔 얘기야 이게? 아니 어릴 때 성폭행은 이해가 되지. 근데 거기까진 거야. 그렇다고 정신 핑계 대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지 자식 새끼인데. 남편이랑 별거한 것도 지가 바람나서 생긴 일이고 남친은 불륜이었잖아. 그 와중에 설거지 하려니까 그 남자 도망간 거고. 지 잘못이 더 커 대부분이야. 근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그래도 C8 알았어.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누구나 뒷감당 할 수 있으면은 개소리 씨부릴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이 잘 판단하면 될 일이죠. 수잔 스미스의 정신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범죄의 참작 사유로는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최소 30년 뒤인 2024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사진이라는데 리즈 수용소라는 데 있고요. 미국 여성 재소자 전용 감옥이래요. 씨발 밥 잘 나오나 봐. 고생한 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냐. 근데 수잔 스미스 검색하면요. 이 표정이에요. 한결같이 여기 입꼬리 이거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 개빡치는데 항상 이 표정 썩소예요. 항상. 당당한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사건이 하도 유명해지자 재판 뒤에도 이 여자 언론 인터뷰 많았거든요. 언제 가석방 신청할 거냐 물어보니까 2024년 되면 바로 할 생각이래요. 근데 받아들여지는 건 다른 문제죠. 신청을 할 수만 있게 되는 거야.
사회로 나가도 괜찮은지 신청하면 그때 또 정신감정하고 그동안의 생활 상태 다 따져서 결정하는 건데, 자기 행동에 달린 일이지만 인터뷰 꼬라지 보면 뭐 반성의 김이 없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좆된 거지. 티켓팅은 아마 실패할 것 같고 계속 또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사건이 끝나고 여기 강 반대편이거든요. 아이들이 발견된 존롱 저수지에는 엄마에게 죽은 마이클과 알렉스 추모비 세워졌어요. 이 추모비는 역할이 꽤 큽니다. 단순히 추모만 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법의 적용을 벗어나면서 수잔의 가석방 이후를 대비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잔이 나왔어, 만약에. 그래서 자식 묘를 찾아가자니 쥐가 범인이잖아. 바로 그날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런 또라이가 애초에 갈 일도 없겠지만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역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서 나와봤자 제대로 못 살겠죠. 가석방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되더라도 다른 주로 이사가서 숨어 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지 자식 죽인 수잔 스미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